위에 요거는 뭐 로컬 환경일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안 하셔도 되고 텐서플로우 가져오고 버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입출력을 관장하는 이미지 IO라는 것도 설치 한번 해두겠습니다. 우리는 뭐 모르는 라이브러리 필로우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필로우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거고 이거는 엠리스트를 생성하는 거예요. 엠리스트 데이터 셋을 간으로 생성하는 예제고요. 여기가 한번 쳐볼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나요? 배치되는 거죠. 배치, 이미지 사이즈, 얘는 채널, 그렇죠. 그래서 32비트로 바꿔주고 플로트. 여기 보면은 127.5를 빼요. 255에서. 그렇죠? 그 의미가 뭔가요, 이게? 255에서 127을 빼서 정규화한다는 의미니까.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 원래 전에 정규화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0에서 1로 정규화 시켰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특이하게 107.5를 빼가지고 나눠서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를 시켜준다. 이건 왜 그러냐면 뒤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 쓰는 이유가 저번 시간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실수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주기 위해서 F에 데이터 세팅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버퍼랑 배치. 여러분 이거 GPU 모드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 셔플 섞어가지고 배치로 쪼개주고 배치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쪼개주는 거죠. 랜덤으로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경망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나왔네요. 제너레이터. 우리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케라스에 시퀀셜로 구성을 해주고 첫 번째 댄스층에는 지금 애드함수 써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7 곱하기 7 곱하기 256. 그 다음에 편향은 false고 인풋 사이즈를 1차원으로 지금 해줬네요. 100.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치는 정규화 해준 데서 사실 평균값을 빼라.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간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리키렐루를 사용한다. 리키렐루는 0보다 작을 경우에 0.01을 곱해준다. 그래서 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렐루랑 다른 거죠. 일반 렐루는 0보다 음수를 이제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리쉐입. 여기서 처리해주고 다시 형태를 바꿔서 7 곱하기 7 곱하기 250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제너레이터니까 CNN의 반대 모양으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CNN은 반대죠. 생성하는 거예요. 제너레이터니까 잠재 벡터 공간 Z에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망이기 때문에 신경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설트 넣어서 배치 사이즈 논으로 일단 해놓고 배치 논이죠. 배치 여기 배치 들어가는 구간이니까 배치 논 7 곱하기 7 곱하기 256.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 보폭을 콤마 1로 주고 패딩은 same 똑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여층에서도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리키렐루 그 다음에 컨볼루션 2D 그래서 여기는 보폭 늘려주고 나머지 옵션 똑같고
지금 크기 곱해진 거 볼 수 있죠?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셋이 28 곱하기 28 생성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신경망 구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튜토리얼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망 구성해주고 모델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지금 이미 랜덤으로 만들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해서 제너레이터에 노이즈를 껴준 다음에 지금 펄스로 이미 해놨네요. 쇼는 0 전체 0 C맵은 그레이브 했네요. 칼라맵 얘기하는 거예요. 찍어봤더니 28 곱하기 28인데 여기 노이즈가 낀 이미지가 쇼가 됐고요.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판별자라고 했었어요. 누오 케라스로 만들어주고 얘는 판별하는 거니까 신경망이 다르겠죠?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 컨버전 2D 64에 5에 5에 곱하고 2 곱하기 2 패딩 쉐임 리키렐루하고 드랍아웃 걸어주고 밑에도 컨버전 2D 128로 얘는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리키렐루하고 드랍아웃 걸어주고 마지막에는 플래튼해줘서 하나의 층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요거는 기존에 있던 거랑 무사하게 볼 수 있죠. 또 함수 정리해주고 모델 만들고 모델에다가 제너레이트 이미지 넣는 거예요. 제너레이트. 왜냐하면 생성해 놓은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해야 되니까요. 디시전을 찍어봤더니 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 쉐이프는 1 곱하기 1 플로트는 32비트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 간으로 생성하는 문제는 이진분류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는 지금 좀 특수하게 헬퍼 함수를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자로 실제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랑 그쵸? 실제 로스랑 페이크 로스 크로스 앤 프로페 지워놓은 얘는 TF의 원스 라이크 얘는 제로스 라이크로 했네요. 이거 전에 다룬 적 한번 있었죠? 없는 부분을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토탈 로스는 실제 로스 더하기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로스. 이렇게 판별자의 로스를 이렇게 계산한 함수를 구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너레이터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에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죠. 얘 인자로 받아서 엔트로피에다가 얘를 집어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망구성 다 했고 손실함수 했으니까 마지막 옵티마이저 나왔겠죠. 옵티마이저 케라스 옵티마이저 아담 2의 4승이니까 0.000 되겠네요. 그렇죠. 아담 둘은 똑같이 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제너레이터랑 주고 그 다음에 이건 체크포인트 말하는 거 그래서 트레이닝 하다가 어느 뭐 끊길 수도 있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센스플로 할 때 뭐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함수들이 있잖아요. 텐서플로 작업할 때 뭐 병렬로 실행할 수도 있었고 텐서보드도 띄울 수 있었고 어느 작업들을 해줄 수 있게끔 어떤 함수들을 정의한 게 있었어요. 그거랑 유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체크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고 있어요. 얘는 함수들 인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포크는 50으로 설정하고 노이즈 차원은 100 그 다음에 샘플의 뭐 제너레이터 예제는 16개
그다음에 시드는 랜덤 노멀의 넘버 제너레이트. 위에 거 그냥 숫자를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시드를 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 데코레이터 기억나시나요? 데코레이터 파이썬 시간에 다뤘던 거. 이 함수는 이 펑션이라는 데코레이터 통해서 작업이 수행되게 되는 거예요. 위에 바로 달아놓은 골뱅이 표시, 얘가 이제 데코레이터가 된 거고, 그러면은 이 펑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만 이 밑에 있는 트레인 스텝 함수가 작동을 하게 될 거예요. 데코레이터를 만들어줬으니까. 내용을 봤더니 트레인 스텝이를 이미지 받아가지고 노이즈 넣어주고 우리 텐서플로어의 그라디언트 테이프 기울기 이상한 부분 제너레이터에 노이즈 넣어서 트레인 리얼 페이크 로스 그다음에 여기다 다시 그라디언트 마지막에 옵티마이저 해서 훈련을 하는 소스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단계, 훈련 단계를 표시하는 부분. 왜냐하면 훈련 단계마다 그라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훈련하는 코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데이터셋하고 에포크수를 인자로 전달을 받아서 시작 시간 찍고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받아서 트레인 스텝 함수 여기서 호출을 하네요. 트레인 스텝 함수를 호출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기 쉽게 GIF를 뭐 만드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어요, 코드에.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쪽에 GIF 파일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15 웹크마다 모델을 저장시켜 놓겠다. 이거는 출력하는 거고, 이거는 디스플레이니까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의해놓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하고 이미 저장하는 거, 모델 놓고 에포크랑 테스트 인풋, 테스트 데이터셋에 관한 것들 예측할 때 하는 거죠. 예측할 때 모델에 테스트셋하고 집어넣고 사이즈 확인하고요.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죠. 4 곱하기 4 증가하면서 그레이 칼럼 앱으로 그리겠다. 아까 이건 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표시하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로 출력을 하겠다. 파일명. 그 다음 시스템 명령어 타임 찍고 여기서 트레인 함수로 호출했네요. 트레인. 예. 호출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화할 거예요.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MNIST 데이터셋을 제너레이팅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에포크가 출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에포크죠? 지금 3 에포크. 점점 뭐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숫자 형태가. 뭐 에포크. 아까 몇 보여줬죠? 에포크? 15였나요? 50였구나. 아무튼 이거 돌려놓고 체크 포인트 리스토어 지금 체크 포인트에 대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뭐 학습이 중단되거나 이럴 때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어느 분기점을 기록해서 가지고 있는 함수. 이거를 근데 해야지 볼 수 있겠네? 밑에 거는. 그쵸? 혹시 데모 해보세요. 네,
하고 나서 디스플레이 이미지에서 아까 파이썬 이미지 다루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필이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 읽을 수 있고요. 하나의 이미지 디스플레이 이미지에 꼭 넣어주면 생성된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생성된 가짜 페이크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밑에 부분은 걔를 GIF로 이제 뭐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나면 여기에 어떤 파일들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얘는 체크 포인트에 떨어지는 파일이고 GIF 파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데모하시면 돼요. 다 눌러 놓을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해봐야 될 거는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를 쓰시던지 파이토치를 쓰시던지 정확히 하나를 지어서 드리는 게 낫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거면 여기서는 사이파 얘 데이터셋으로 해보시고 파이토치에서는 파이토치는 엠리스트랑 사이파 둘 다 했었죠. 그렇죠. 텐서플로우만 합시다. 크기 다르죠. 사이파는 얘는 32, 30이죠. 30, 30. 지금 망에 얘를 어떻게 바꿔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가져오는 방법이나 이런 거 조금 다르겠죠. 그 간 같은 경우는 매트릭을 뭘 쓸까요? 잠깐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얘를 써요. 얘가 이제 영어는 아닌데, 프란체드 인셉션 디스턴스라고 해서, 저번에 가우시안 그래프에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여기 거리를 측정해요. 그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0에 가까워. 라디우스 값이. 여러 걸 측정하는 코드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화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본하고 가장 유사하게 맞죠? 나와야 되니까. 뭐야.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면 좋긴 한데 지금은 뭐 간에서는 FID 같은 척도를 쓰면 좋다라고는 관련된 내용이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네, 뎁스 깊게 좀 보긴 어렵고 지금 실습하는 게 더 우선이라서 근데 누가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면 이걸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뤄볼게요. 왕 바꿀 때 뭐만 바꿔 다니나? 얘 칼라 사진이잖아요? 엠리스트랑 다르니까 채널 3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사이즈 바꿔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안 거셔도 되고, 버퍼 사이즈는 5만 장이니까 5만원으로 만들어주고, 이것도 안 건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뭐였어요? 사이즈 7이었죠? 7. 처음에 출발할 때 댄스층. 왜냐면은, 왜 7로 시작을 했을까요? 28이었으니까. 그쵸? 얘 같은 경우는 32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크기를 적절하게 뭘로 주면 좋아요? 4 정도로 주면 좋겠죠? 왜냐면 배수 보세요, 배수. 7, 4, 28이고. 그쵸? 적절하게 바꿔주고. 그러면 층 구성할 때 곱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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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지면서 32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곱해주고, 스트라이드는 요거에 맞게 2 곱하기 2로 바꿔주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거고, 제너레이터. 마찬가지로 얘도 반대로 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출력수 조정해주고, 스트라이드 똑같이 주고, 64, 128은 똑같고, 나머지 리키렐루랑 드랍아웃 똑같죠. 이렇게만 구하면 끝나는 간단히 테스트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 뭐 건들 필요가 없죠, 일단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직접 돌려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망보다는 데이터셋을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스 큰 변화 없이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지금 제가 50회 뽑고 줘봤는데 이거는 10개를 분류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일단 라벨은 빼고 테스트를 했는데 정확히 하려면 라벨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간 모델은 라벨에 대한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그냥 이거는 그냥 무거워진다는 느낌이잖아요. 왜냐면 동일한 데이터 이미지로 가짜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라벨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데이터셋 집단은. 그러니까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모델을 설계하려고 지금